2025년 지금 아마존 판매를 시작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0%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2달 전에 실제로 출시한 신제품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마존 판매가 2025년에 시작해도 가능한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소싱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 생산했는지, 또 아마존 FBA 창구에 입고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론칭한 신제품이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과 비용까지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아마존 사업을 해왔고 현재는 매달 15,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말에 론칭한 브랜드는 지금까지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저에게 가져다 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말하죠. 아마존 포화다, 끝났다. 저도 포화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매일 4,000명 이상의 신규 판매자가 아마존 셀러 계정을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다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아마존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고 거기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뒤에 따라오는 수익이 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은 딱 이렇게 진행할게요. 아마존에서 신제품을 성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상품 아이디어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달 전에 론칭한 신제품 성과를 숫자로 공개하겠습니다. 아마존 사업에서 필요한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 세 번째, 제품 분석을 위한 몇 가지 도구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아마존이 강력한 이유는 FBA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을 아마존 창고에 배송하여 보관만 해두면 고객 주문이 들어올 경우 아마존이 제품 선별, 포장, 배송, CS까지 다 해줍니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이미 모아놓은 고객에게 내 제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있는 상품 대부분이 아마존이 직접 판매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마존 판매 매출의 상당 부분은 3자 판매자에게서 나옵니다. 3자 판매자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셀러를 말합니다. 일반 개인도 아마존에서 자기 제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첫 단계는 제품 아이디어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할 제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2가지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아마존의 높은 검색량입니다. 아마존은 본질적으로 검색 엔진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아마존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제품을 직접 검색을 하게 됩니다. 즉 구매를 목적으로 한 검색 엔진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품 또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지,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제품인지, 한 달에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지금 론칭한다면 어느 정도의 판매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감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상품을 선정할 때 중요한 건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찾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쟁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년 전만 해도 어떤 아이템이든 아마존에 라벨만 부착하면 모두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브랜드가 직접 아마존에 입점해서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고 아마존에는 이미 무수하게 많은 상품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판매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보 판매자가 포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량은 충분하지만 경쟁은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셀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선정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상품 아이디어를 일상생활에서 떠올리거나 아마존 검색창 안에서 꾸준히 검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떠올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헬리움10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헬리움10을 이용하면 내가 떠올린 상품 또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경쟁사 매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어떤 키워드로 아마존에 검색하는지, 한 달에 몇 번이나 검색이 되는지, 내가 이 제품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처럼 아이디어에 대한 가설을 전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해당 상품이 진짜 아마존에서 팔릴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포화라고 외치는 25년입니다. 저는 2개월 전 10월 아마존의 신제품을 론칭했는데요.
정말 포화가 맞는지 제가 직접 론칭한 신제품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제품 차별화 전략은 디자인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우선 공장이 제품을 오더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도면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는 제품 디자이너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손으로 직접 스케치를 했고, 제품에 대한 상세 스펙을 정리하면서 크몽에서 제품 디자이너 분을 찾아 의뢰를 하고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도면을 통해 공장에 전달해서 제품에 대한 원가,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파손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타 모든 사항들을 확인해 가면서 공장 피드백, 디자이너 도면 제작업, 이 과정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상세 도면이 완성되고 공장에 발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품은 총 6가지 옵션으로 판매를 계획했고, 생산은 2025년 6월 말 공장에 오더를 넣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총 1,514개를 생산했고, 비용으로는 7,126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제품 크기에 따라 옵션별 단가가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용 나누기 수량으로 단순 계산하여 개당 원가는 4.7달러로 잡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제품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오더부터는 금형이나 작업 공정 자체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저희 신제품은 첫 생산이었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완료되고 동부, 중부, 서부 창고를 분할해서 저희는 총 5개 창고에 발송을 진행했고, 저는 1,514개 중 696개의 제품만 우선 발송했어요. 이유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리뷰가 없는 상태로 판매를 시작해야 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모든 수량을 FBA로 바로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배송을 진행한 시점이 아마존의 쇼핑 성수기 시즌이었고, 이 시기에는 창고비가 비수기 대비 약 3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느린 배, 그리고 트럭을 이용했고, 아마존 창고에는 10월 24일쯤 배송이 완료되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취해야 하는 액션은 아마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리뷰를 쌓을 수 있는 바인 등록입니다. 최대 3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저는 최대 수량으로 바인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위해 아마존 PPC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동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자동 광고는 아마존 상세 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아마존 광고 AI가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사 상품을 고객 검색 결과에 매칭해주는 광고입니다. 자동 광고를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스팅, 즉 상세 페이지의 완성도입니다. 리스팅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타이틀, 블랙 포인트, 서치텀 등 리스팅 정보를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2025년에 론칭한 이 제품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판매 개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바인 리뷰 6개가 쌓였고, 카테고리 랭킹은 41위에 진입했더라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난 12월 초 첫 발송을 진행한 696개의 제품은 2달 만에 완판이 되었고, 중국에 있는 재고를 미국으로 곧바로 추가 발송했습니다. 판매량이 예상보다 빠르다 보니까 현재는 솔드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수익 구조를 설명드리면, 제가 설정한 판매가는 34.9달러였습니다. 아마존 플랫폼 수수료와 FBA 수수료를 더하면 13.19달러, 제품 원가 4.7달러, 해상 운송비는 2.38달러, 성수기 기준 보관비는 한 달에 약 1.19달러였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나를 판매했을 때 약 13.44달러의 이익이 발생했고, 이익률은 약 38.51%였습니다. 신제품은 2달간 약 24,000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지출한 총 광고비는 약 4,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매출 대비 약 16% 수준으로 광고를 집행했고, 로아스는 415%, A코스는 24%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효율이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상품 소싱을 정말 잘했다는 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신제품 수익을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총 매출 24,000달러, 광고비는 약 4,000달러, 그리고 제품 원가는 약 3,271달러, 해상 운임비는 1,656달러, 아마존에 지출된 총 수수료는 약 10,000달러였습니다. 신제품 첫 물류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보면 총 5,073달러가 남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발송한 수량은 성공적으로 판매를 마무리했고, 두 번째 발주는 판매 가속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 2배 수량, 약 12,000달러 수준으로 원가 발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마존에 론칭하는 신제품에 첫 오더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는 찾지만 공급자가 없던 시장을 잘 찾아서 제품을 론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제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더 낮추고 광고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아마존에서 판매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뷰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 포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2025년에도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했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사업이 레드오션인 건 맞지만 방법을 터득하고 잘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본인만의 강점으로 승부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아마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